오늘은 오징어 작업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오징어도 아니고 한치도 아니고 꼴뚜기 비슷한 거라고 한다. 손님분들은 냉동된 오징어를 2상자를 사오셨다. 날은 무지 더운 날이었다. 땡땡 언 오징어들을 살짝 녹여 풀어 헤쳐서 내장을 꺼내고 다듬는 작업을 하고 소분을 해야 한다. 여행부부 아저씨가 해동을 도와준다고 하시면서 수돗물을 틀어 냉동된 덩어리들을 뿌렸는데 수돗물이 햇볕에 열이 받아 물이 뜨거웠는지 오징어가 좀 익어버리고 일부가 불그스름하게 변했다. 아이, 이거 회로 먹을 건데 도와줘도 도움이 안 돼. 이 여행부부는 지난번에 여왕님과 나까지 해서 4명이서 함께 카지노 호텔로 여행을 갔던 멤버들이다. 이 부부는 생활력이 아주 뛰어나시고 마음이 척척 잘 맞으신다. 영어도 모른 채 무식이 용감이다 라는 모토로 40년도 전에 미국에 오셔서 모든 풍파를 이겨내신 분들이다. 여보, 손빨래할 빨래비누를 좀 사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한번 마트 구석구석 잘 찾아봐. 아, 여기 코앞에 있었네. 이걸 못 찾고 말이야. 여기 있었네요. 그런데 미국은 참 신기하게 왜 빨래비누를 음식들이랑 같이 놓고 판대요? 거참 희한하네. 아주머니가 산 것은 빨래비누가 아니라 치즈였다. 정확히는 샛노란색 체다 치즈. 그걸로 손빨래를 아주 열심히 하셨단다. 아주머니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살펴보니 정말 빨래비누랑 치즈가 비슷해 보인다. 치즈가 뭔지 생전 접하지 못했으면 충분히 착각할 만한 비주얼이었다. 아니 여보, 미국 빨래비누는 어째 쓰면 쓸수록 기름이 자꾸 껴요? 그냥 다 똑같아. 미국에서 해산물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첫 번째, 일식집에 가는 것. 비싸다. 두 번째는 직접 낚시를 해서 잡아먹는 것. 세 번째는 큰 수족관이 있는 한국 마켓에 가거나 또는 중국 마켓에 가서 냉동 해산물을 사는 것. 대도시에 있는 한국식 화롯집에 가는 것. 이 동네에는 없다. 그리고 일식집은 초밥이나 사시미를 팔긴 하지만 뭔가 한국적인 해산물을 먹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고, 미국식 해산물 식당이 있기는 하지만 깔라마리 튀김, 랍스터가 들어간 파스타 정도? 시푸드라고 부르기에 약간 애매한 시푸드들이 있다. 해산물을 초장에 푹 찍어서 상추, 깻잎에 생마늘이랑 싸서 먹는 해산물.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먹기가 힘들다. 한마디로 해산물이 너무너무 그립다. 해산물을 그리워하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닌 것 같았다. 다른 도시의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왕님의 지인들은 이곳을 들리실 때 종종 2시간 떨어져 있는 생선 공장에 가서 생선을 사와 마당에 있는 우리 집에서 작업을 하신다. 옆에 있는 나는 잔심부름을 하면서 일손을 도와드리곤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라는 현타가 올 정도로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생선 공장에 가끔 때를 잘 맞춰서 가면 나름 싱싱한 상태에서 냉동이 된 생선이나 해산물을 건질 수가 있다고 한다. 지난번에 처음 작업했던 생선은
응대구였다. 응대구를 사면서 돔에 머리와 뼈도 얻어왔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생선을 살은 물론 머리와 뼈까지 매운탕을 끓여서 남김없이 먹는 것과는 다르게 고상하고 편하게 필레라고 불리는 살코기를 사서 구워 먹는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애초에 머리와 뼈를 버리고 살코기만 포장해서 나가는 것 같다. 처음에는 나도 생선 매운탕에 눈이 돌아가서 우리 많이 가져가요 를 외쳤지만 땡볕 마당에서 생선 작업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 손님분들이 마당 수도가에서 생선 작업을 하시면 나는 뭐 필요한 게 있으신지 잔심부름을 하며 수도가와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며 보조를 하고 생선 작업이 다 끝난 뒷정리를 한다. 도마와 칼, 통 등을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우리 여왕님은 솔직히 생선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여왕님은 비린내 때문에 꽁치도 잘 안 드신다. 하지만 생선 작업을 하는 손님분들에게는 티를 절대 안 내신다. 대신 뒤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도마를 퐁퐁에 담가두기도 하고 레몬으로 싹싹 문지르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냄새가 오래간다. 그리고 작업할 때 깔고 앉았던 박스 같은 것들은 모아놨다가 재활용 트럭 오는 날까지 대기를 시켜야 하는데 그냥 더운 날에 맞는 시체 썩은 냄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은 생선 대가리와 내장을 땅에 묻는 일이다. 돌아가신 생선들께 슬퍼서 애도를 드리는 행위는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하고 땅에 거름도 주기 위한 방법이다. 집까지 냄새가 안 날라올 정도로 좀 먼 곳의 땅을 깊이 파야 한다. 대충 묻었다가는 간밤에 고양이나 라쿤 같은 것들이 만찬이 열리며 다음날 생선 대가리가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는 크라임씬이 펼쳐진다. 이 몸통에서 창자를 꺼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창자를 꼴뚜기 손질합니다. 그래. 꼴뚜기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를 잡고 척추인가 뭔가 이 뼈 창자를 빼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뼈? 그거 뼈, 등뼈. 척추를 잡고 쫙 계속되는 오징어 작업. 일단 얼려진 오징어가 찢어지지 않게 물을 뿌려가며 손으로 달래가면서 살살살살 뜯어야 된다. 손이 매우 시렵다. 그리고 몸통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다리를 따로 분리한 후 다리 부분에 붙어있는 딱딱한 눈알 부분도 제거한다. 이게 씹으면 딱딱해서 이빨이 나갈 수도 있다고 한다. 물론 어르신들 관점이다. 햇볕 때문에 시멘트 바닥은 온돌방이 되어 있었고 냄새를 맡고 미친 듯이 개미 군단과 파리 군단이 출동했다.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몸통의 껍질까지 제거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건지 은근슬쩍 아주머니께 물었는데 필수 과정이라고 하신다. 보기 좋은 오징어가 먹기도 좋다고. 이 보라색 껍질을 제거하면 삶아놔도 뽀얗고 깔끔해 보인다고 했다. 나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먹어온 오징어에 껍데기가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지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그게 보이나 보다. 여행부부는 이 손질한 오징어를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린 후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내일 떠나실 때 가지고 가실 예정이다. 오징어 작업하는데 파리가 자꾸 붙어서 나는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그냥 포기하라고 했다. 네. 이 오징어로 숙회도 해먹고 오징어 회도 해먹었다. 한국에서 나였다면 온갖 깔끔을 다 떨면서 파리는 잠깐 앉아있어도 알을 깔 수 있다고요 라면서 노발대발하고 안 먹었겠지만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지금의 나는 그런 건 이제 배돼지 부른 소리다. 이렇게 해산물 먹기도 힘든 곳에서 오징어를 먹을 수 있다니. 셧더마우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먹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오징어회, 삶은 오징어이다. 나중에는 오징어회를 넣고 회 비빔밥도 만들어 먹었다. 땡볕에서 고생하고 나서 먹은 밥이라서 그런지 정말 맛있게 먹었다. 부드럽네요. 껍질 벗기니까. 공이 들어가서 걱정이지 뭐. 음, 맛은 있지. 맛은 있네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우곤 했던 우리나라의 특징.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1년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유니크한 특징이 맞았다. 그 당시에는 큰 감흥이 없었지만 미국에 와서 해산물을 영접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 그 특징이 더 실감이 난다. 예전 한국에서 살던 곳은 근처에 한 집 걸러 한 집이 횟집이었는데 내가 지금 해산물을 먹기 위해 땡볕에서 이런 작업을 할 줄 알았다면 그때 많이 먹어둘걸.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저 대신 해산물 많이 드세요. 밥도둑 갈치조림이나 아구찜, 간장게장, 우럭 매운탕 많이 생각나네요. 오늘 저녁으로 저 대신 맛있게 많이 드셔주세요.